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이, 저도 이제, 요 근래는 자기 전에 불안해요. 여러분들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아침에 블록폴리오를 보고, 그리고 일단은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을 해요. 코인 개수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이니까. 근데 5만 달러를 다행히 넘어줬더라고. 그래서 5만 1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의 미온적인 조정 상황이 들어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0달러를 당연히 넘어줬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5만 달러 위와 4천 달러 위로 해서 나쁘지 않게 진행되는데, 사실은 어저께는 업비트가 되게 진한 녹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인 게, 바이낸스, OKEX, 업비트, hitBTC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일부 거래소만 지금 막 그렇게 막 급작스럽게 볼륨량이 증가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특정 거래소만 볼륨량이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요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 CTC 코인이라고 이제 저도 간간히 제 방송에서 예전에 2016년 그 이전서부터 이제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 CTC 코인에 좀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사실은 코인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근데 다행히 빗썸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중간에 욕하고 손절하고 떠나신 분들이 제가 트윗을 보니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코인이 현실적으로 인프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나, 개발진들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 대중은 가격을 보고 모든 거를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퍼즐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어쨌건 빗썸 거래소가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은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4대 거래소 중에도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래소인데,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의 전체 중에 74%를 차지할 만큼 빗썸 거래소에서 많이 유입이 됐는데, 고팍스에서 원래 워나마켓에서 원래 거래가 됐었는데, 고팍스가 아직 은행 계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12.13인데, 고팍스도 워나마켓이 아마 저는 잠정적으로 향후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CTC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당장. 이런 관점에서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CTC 코인을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저께 설상 익절을 한다고 했더라 하더라도, 익절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은 상장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장 공시와 상장 루머가 오면 그때 이제 일단 코인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돼요. 사람들이 당연히 익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 코인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코인이.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식시장도.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보시고 움직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하루짜리 아니면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예전에 이제 전고점이 얼마인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물려 계신 분들도 비단 지금 현재 빗썸만 상장을 일단 했긴 했지만,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직진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0년까지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퍼센테이지가. 여기 빨간색,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는 거의 항아리 모양 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디아랑 특히나 아프리카 대륙 중에는 나이지리아, 이 나라가 상당히 젊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GDP, GNP 상에도 태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하면, 코인 투자를 또 많이 하겠죠. 당연히 CTC도 향후 앞날이 되게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죠. 2050년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 검은색 선이 여기 중간이거든요. 근데 인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요. 지금 현재 아마 요 정도 평균 나이가 3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50년이면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아마 여기가 아마 불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어쨌건 인디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2100년,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우리가 죽고 사라졌을 때 그때쯤이 되겠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때쯤 가야 인도 같은 경우는 항아리 모양이 돼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성장성이 그 전에도 아마 2030년까지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OECD 자료를 보고 이제 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중국이 지금 현재 2100년이면 이 상황이면 다른 나라들은 아마 한 여기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이미 사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WRX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약간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환산하면 뭐 1,4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뭐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뭐 턱없이 아직 모자란 가격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달러와 뭐 3달러 밑에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그 포텐셜 상에 봤을 때 그냥 나는 BNB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추세 추종을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뭐 예전 과거서부터 뭐 2년간의 차트를 보면 그냥 계속 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급등을 해버리죠. 제가 여기 30센트 정도에 됐었을 때 아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냥 뭐 향후에 인도가 괜찮게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갑작스럽게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건 그게 뭐 사람에 따라 이제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방송을 하다가 어느 코인을 특정 코인을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타이밍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지금 가격대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막 추세 추종을 하시기보다는 어쨌건 야금야금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해둬서 나쁜 건 아니다. 나쁜 코인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코인을 사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둬서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뭐 바이낸스가 대부분의 뭐 거래량을 차지하죠. 24%.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못해 FTX라고 이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도 향후에 BNB가 상장하듯이 FTX가 상장하듯이 국내 거래소에서도 WRX가 어느 순간 상장하지 않을까.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5만 달러를 넘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뉴스를 찾아보니까 코인니스에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문장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XRP한테 그리고 전체 크립토 시장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 중 여기 보면은 신시아 루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포괄적 암호화폐 법안을 준비 중이고 명확한 규제 포함했다. 이거를 발표를 할 거래요.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서 현행 증권법이 암호화폐 및 다양한 토큰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의 주요 불만 중 하나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규제 기관의 명확한 지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지침이 포함될 것. 그러면 가장 반사 이익을 많이 볼 코인은 XRP예요. 지금 모호함 때문에 증권이냐 아니냐의 모호함 때문에 지금 XRP는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코인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볼 거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분명히 맞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다행히 5만 달러 위로 올라가죠. 지아누가 오랜만에 이제 유투데이하고 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향후에 크립토 시장에 수십조 달러의 규모가 될 거다. 마켓캡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뭐 이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간간히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메인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직까지 올려 있어요. 예, 비트메인의 코어 펀더예요.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매트릭스 포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빗디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채굴하고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블루 사파리 뭐 그룹의 뭐 에커지션인가 코퍼레이션 이 회사를 같이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을 노린다. 근데 이게 뭐 내년 1분기에 완료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IPO 뭐 신청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트메인 IPO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면 아마 코인베이스보다 더한 여파가 아마 미칠 거예요. 전 세계 아마 크립토 시장에. 그래서 BCH,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뭐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많이 하지만 어쨌건 인내를 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랜만에 우지환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 미디어상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쨌건 계속 뒷구녕에서 인프라를 계속 늘리고 있고, 사실은 우지안과 비트메인을 제가 눈여겨봤었던 이유가 사실은 소프트뱅크하고 세카이어 캐피탈이 사실은 비트메인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좀 관찰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코인이 루나 코인이긴 하지만, 어쨌건 비케도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넥슨 어메리카가 뭐 게임 아이템을 뭐 크립토로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포함되는 코인들이 이더리움,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워BTC, WBTC라고, 그리고 BNB, 바이낸스 USD, BNB가 아니라 바이낸스 USD, 다이, 그리고 제미니 달러, 라이트코인, 박소스 스탠다드, USD 코인,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네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이미 저는 메이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거기에 뭐 사람들이 아니다 맞다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어쨌건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이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인들은 이미 메이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BNB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낸스 분기별 소각 프로토콜을 대체하기 위해 BNB 자동 소각 도입. 그러니까 BNB가 됐던 아니면 뭐 WRX가 됐건 마찬가지로 자동 소각을, 그러니까 자동 소각은 아니지만 소각을 주기적으로 해요. 근데 BNB는 자동 소각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향후에 아마 더 구체적으로 아마 규칙적으로 자동 소각을 하지 않을까. 어쨌건 BNB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데에 이 시스템이 일조를 하는 거죠. 또 근데 WRX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거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을 향후에 아마 도입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때를 우린 기다리는 거고, 인도 GDP, GNP에 관해서 막 의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의심하시면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같이 그냥 인도의 성장성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WRX 코인을 주기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량은 매집해둬서 여러분들한테 향후 5년간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아마 와지어 X 그 거래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어저께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2019년에 여기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한마디를 던져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여기 보면 POS로 만약에 전향된다면 해시파워는 어디로 갈 것 같니? 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비탈릭 부텔린과 같이 그 이더리움 뭐 같이 연구 개발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이었단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2019년 요때까지 하고 2020년인가? 그때 무슨 일이 이제 북한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진을 관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개발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장기간 걸쳐서 이더리움
개발진이었거든요. 비탈릭 부텔린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갈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큰 포의 마이닝 체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해시파워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올 거다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뭐 전망이 밝다, 뭐 100% 믿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코인들도 많이 뭐 사람들이 입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을 보냐면 베리 실버트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까지, 그 가치까지 이제 올라갈 때까지 본인은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하나도 팔지 않았다. 뭐 이거는 아주 예전에 2016년에 이제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금액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바이빗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일부 뭐 커뮤니티 사이트의 어떤 그 플랫폼을 보고 여기 있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개수를 사 모았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기준가를 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량 중에 그러면 세 번째로 아직까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2016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 알트코인 중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뭐 OTC 심벌에서도 거래가 지금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버려야 할 코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익을 아마 가져다 줄 거예요. 뭐 그거를 믿든 안 믿든 마지막 판단은 개인들이 하시는 거고 현재 코인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베리 실버트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거기에 아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얘기를 번복하진 않아요. 제 성격상.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공포가 전 세계를 지금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에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750빌리언 유로를 시장에 풀 거다. 이거는 EU에서 결정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논의가 됐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같이 드라기 총재하고 같이 이 논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하는데 어떻게 양적 완화가 진행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분명히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지켜보겠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는 명분을 붙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놨어요. 그렇게 던져놓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가 뭐 실업률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12월 달이 소매 판매 지수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백화점 가서 쇼핑을 많이 하든 외식을 많이 하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전 세계가 녹록치가 않을 거예요. 폐쇄 아닌 폐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저는 돈이 반드시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댓글에 보면 간간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올 거다. 3번의 금리 인상이 될 거다. 의심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게 단 1%라도 있다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향이 어떠냐면 50대 50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절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100%예요. 어쩔 때는 제 성격상 제가 살아가면서 피해를 본 적도 있지만 이게 자기 확고한 의지나 세상 바라보는 어떤 그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요. 제가 보면. 근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도저도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숨 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쏠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망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중국 망했다 어쩌다 저쩌다. 저는 근데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항상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객관적으로 항상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인도가 GDP, GNP상에 어느 순간이 되면 먼 훗날 미국을 뛰어넘을 거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왜 그럴까요? 예전보다 더 심해지잖아요. 점점. 인도하고도 나중에 미국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미국은 영원히 100년이 넘어서 200년, 300년까지 계속 일권 체제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미국 전에 기축통화국의 자리에 있었던 나라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국. 그럼 영국 전에 누구였을까요? 그 파워가 계속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 살아서 그 파워는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어딘가의 국가로. 물론 1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 쪽으로 변화되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 위주의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그 체제가 전 세계를 싸잡아가지고 일권 체제로 가는 건 아니지만 다극 체제 쪽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예전보다 미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외환 보유고에 보유한 어떤 그 비율을 계속 각국 정부가 계속 늘려나가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금융 엘리트들한테 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캐시가 OK 코인에 상장했다 이거를 베리 실버트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건 좀 늦어졌을 뿐이지 익명성 코인이 다시 거래소들에 재상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캐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라이젠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어느 순간에 다시 업비트가 됐건 빗썸이 됐건 다시 이 익명성 코인들이 상장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2022년에 중심이 되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익명성 코인들이 어쨌건 기다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